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모떼님, 히드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웹소설 읽을 건데요. 일단 제목은 나의 옥수수 여왕님이라는 나의 옥수수 여왕님이라는 소설인데 작품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아이고. 김가명 그는 평생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꿈꾸던 남녀공학으로 가게 되어 맘속에 그리던 여신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이 세계의 여왕님, 그리고 여왕은 자신의 왕국인 옥수수 왕국과 이 세상을 지켜줄 수호기사가 되어달라고 가명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가명은 이를 계기로 여왕님에게 호감도를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과연 옥수수 여왕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될까? 라는 작품의 소개였습니다. 주인공이 오셨네요. 네, 운동하는 소설가님의 소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딱 읽으려고 했어요. 딱 맞춰 잘 오셨네요. 이게 블라이스에 있대요. 응. 블라이스입니다. 제가 노래도 좀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찾아놨는데 함께 어디 보자. 네, 로맨스 판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서문. 여긴 주변은 깊은 어둠이 집어삼킨 것처럼 어둑어둑했다. 우주를 상상케 하는 무한한 칠흑 속에서 내 손조차도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난 이러한 꿈이 무척이나 익숙했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난 계속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무섭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명아, 마치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밝게 울리는 청아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어올랐다. 나는 그 목소리에 반할 만큼 설레는데 이상하게 난 그 목소리를 듣고 반무릎까지 꿇고 있었다.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아 그녀를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녀가 내민 손은 이상하리만치만큼 잘 보였고 그녀가 내민 작고 노란 알갱이를 보자마자 난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이 끝나고 나면 띠리릭! 휴대전화의 알람 소리와 함께 늘 잠에서 깼다. 매일 똑같은 꿈이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이 마치 실제 상황인 것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었다. 그것은 아마도 첫사랑. 나는 그 꿈을 말할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춘기라서 그런 꿈을 꾸는 거라고 했다. 그때마다 난 결심했다. 꿈속의 그녀처럼 목소리가 무척 예쁘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할 사람을 찾을 거라고. 짠. 드디어 됐어. 난 해냈어. 이뤄냈다고.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꿈꾸던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다. 땀 냄새가 풀풀 나는 남학생들로 가득 차 있던 남자 중학교에서 벗어나 드디어 남녀공학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딘 것이었다. 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기쁜 일이던가. 그런데 그때 그만하고 일어나. 고등학교 첫 등교날인데 아직도 퍼질러 잘 거니? 아 맞다. 등교날. 난 곧바로 눈을 뜨고 어느 때보다도 바삐 움직여 학교로 떠났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름답고 달콤한 목소리가 가득한 꽃향기님들을 볼지도 모르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때 무언가 내 어깨에 닿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란 잎사귀. 자세히 확인해보니 옥수수 잎인 것 같았다. 학교 가는 길에 옥수수 밭이 있긴 하니까 아마도 거기서 날라온 것 같았다. 그 옥수수 잎은 뭔가 특이했다. 누군가 옥수수 잎에 하트 모양을 새겨놓은 것이다. 뭔가 느낌이 좋은데? 어쩌면 내가 찾는 아리따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다시 한번 꿈속의 그녀가 생각나자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짹짹 하고 새소리가 들렸다.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학교에 서둘러야 되겠는데. 난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재빠르게 서둘러 출발을 했다. 그때까지는 몰랐다. 내 어깨에 있던 옥수수 잎이 바닥으로 떨어질 땐 다시 평범한 옥수수 잎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렇게 꿀꺽 긴장감을 좀 가지고 내가 들어갈 교실 문을 열었는데, 내가 김가명 맞지? 우리 교실 마지막 학생이구나. 아, 담임 선생님은 아탐깝게도 남자였어. 그래도 뭐 여학생들 중에 예쁜 사람이 있다고. 딱 한 명이지만 엄청나게 예쁜 학생이 있다고. 헤헤. 저기 빈자리에 앉는 게 좋겠구나. 며칠 뒤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우선은 저기에 앉도록 하렴. 잠시만. 빈자리라면 설마. 나는 끝쪽에 있는 한 자리에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저기 말인가요? 그래. 자기소개는 이따가 모두 앉고 출석 체크 이후에 진행할 거란다. 아싸! 일이 이렇게나 잘 풀리다니. 여신님 옆자리라니 이렇게 기쁠 수가. 꿀꺽. 그래. 인사부터 걸어보는 거야. 아니지. 날 이상하게 볼 수도. 아니야.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도 뭐 그냥 인사성 밝은 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좋아. 결심했어. 하는 거야. 인사를. 가명아, 자리에 좀 앉아줄래? 네. 네. 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안녕? 와, 말을 먼저 걸어주다니. 게다가 목소리까지 너무 귀여워. 찾았다. 이건 분명 그녀야. 꿈속에 내가 반하던 그 귀엽고 청아한 목소리. 그녀라고. 이럴 수가. 이거 꿈은 아니겠지? 난 부끄러움을 애써 참고 수줍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안녕. 그 순간 툭. 누군가 내 등 뒤를 치며 말했다. 가명이. 와, 너도 입었냐? 진짜 대박이네. 이 정도면 우리 운명의 공동체 아니야? 진짜 그렇네. 이 녀석의 이름은 최춘식. 이 녀석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번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반에서 바뀐 적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된 녀석이다. 평소라면 춘식이의 장난에 맞장구를 쳐줬겠지만 나는 지금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고 드디어 그녀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반가워. 내 이름은... 방금 목소리가... 앞으로 잘 부탁해. 인사를 끝내고 난 뒤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맞아 나는 춘식이한테 물었다. 춘식아, 앞에 있는 여자애 있잖아. 혹시 이름 들었어? 그러자 춘식이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 너 나보다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소리를 못 듣다니. 그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 이 친구 최춘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지. 여자 이름은 말이야. 그 순간 이상하게 또 소리가 잠깐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이름 부분만 멈춤 버튼이 머릿속에서 눌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알겠지? 난 분명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만 못 들었다고 하기에는 분명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 같아 춘식이한테 또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다음 수업 시간 선생님이 책을 펼치며 말했다. 자, 이번에는 네가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을래? 역시나 이번에도다. 이번에도 그녀의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싶었는데 사회 시간, 수학 시간, 체육 시간, 심지어
애들이 바로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녀의 이름만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청각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모든 소리와 말들은 전부 다 들리는데 그녀의 이름만은 결코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의문을 가득 품고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났다. 그리고 결국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못 걸었어. 오늘의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처음으로 간 내 고교 생활의 시작이니. 그런데 그때 휘 거대한 바람소리와 함께 커다란 옥수수 잎들이 날아와 한꺼번에 나를 향해 감싸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덥석 누군가 내 입을 강제로 막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날 끌고 들어간 녀석은 희한하게도 중세시대에서 볼 법한 노란색 갑옷을 입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평범한 골목 한복판인데 온통 옥수수 작물들이 걷기가 힘든 만큼 사방에 널려 있었다. 녀석은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내 입안에 곧바로 넣어버렸다. 그러자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무언가 따스한 느낌이 몸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옥수수 향이 이렇게 달콤하고 포근했던가? 마치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 잠이 들듯 난 그렇게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잠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서 일어나라. 이건 그렇다. 그녀의 목소리다. 내가 첫눈에 반한 그녀의 목소리. 난 눈을 곧바로 떠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희한하게도 샛노란 드레스와 함께 작은 옥수수 머리핀 장식을 머리에 꽂고 있었다. 넌 대체... 그녀의 눈동자 색도 학교에서 보던 갈색과 한참 다른 푸른 옥색이었다. 그녀의 옥색 눈동자를 보니 더욱 현실과 이곳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영한다. 넌 이제부터... 여왕이 한참 동안 날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날 지키는 수호기사로 발탁된 것이다. 수호기사? 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풍경들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주위에는 온통 옥수수가 사람과 같은 눈, 코, 입과 두 손과 두 팔을 가진 채 노란 꽃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패트릭 코프님, 어서 오세요. 이것은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로맨스 판타지. 네. 코미디가 아니에요. 네. 난 믿을 수가 없어 내 볼을 꼬집어 보았다. 사람들뿐만 아니었다. 커다란 옥수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이 바로 뒤에 보였고 옥수수 수염을 머리에 달고 있는 요정들마저 커다랗게 자라난 옥수수들 사이로
폭식한 발걸음을 총총 넘어다니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평범한 내가 보던 사람들의 집, 학교, 주변에 보였던 자동차 등등은 이곳과 안 맞을 정도로 이색적이고 신기한 곳이었다. 그런데 꿈이 아니야? 그녀는 그런 날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만두어라. 이것은 꿈이 아니다. 너는 저쪽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의 이름이 안 들렸던 것을 잊었느냐? 그럼 그것마저 꿈이라고 둘러댈 터인가? 확실히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명령조의 그녀의 말투도 왠지 매력적인데? 어쨌든 그녀는 나를 자신의 성으로 안내했다. 옥수수 여왕이 말했다. 그럼 저쪽 세계에서는 내 이름이 뭔지 안 들렸을 테니 여기서 나의 소개를 다시 해야겠지? 난 이 옥수수 백성들을 만드는 근본의 존재, 옥수수 여왕이다. 옆에 이자는 나의 충실한 기사, 국리르다. 그러자 내 입을 틀어막던 녀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여왕! 여왕님의 정예기사, 국리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 모두가 옥수수로 이루어진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모습이 옥수수인 것을 빼고 나면 일종의 왕정 국가 형태라고 보면 될 거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곳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쳐들어왔고 녀석들은 우리의 옥수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와 우리 백성들은 녀석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물론 격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녀석들은 알 수 없는 패턴으로 이곳저곳에서 계속 차원을 통과해 이 인간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를 침범해왔다. 그래서 여왕은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말했다. 김가명, 너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너는 유일하게 오염 옥수수에게 침식된 사람들을 원래대로 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방법은 오염 옥수수에게 침식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오염 옥수수들을 해치우면 되는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녀석들이 심어놓은 오염 옥수수가 점점 늘어나 인간 세상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난 손가락으로 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지키라니. 아무리 여왕님의 꿈속의 그녀라고 해도 이렇게 위험한 일을 어떻게... 난 이제 기껏 해봐야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런 나에게 들어보지 못한 존재를 상대하라니? 이것은 필시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 난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그렇게... 그러자 무언가 생각이 났다. 꿈속의 그녀. 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어쩌면 내가 만나려는 꿈속의 그녀가 여왕님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는... 그렇다. 많이 무리인 것은 안다. 그러나 나 또한 이것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임무만 완수하면 보상은 얼마든지 주도록 하겠다. 어때? 해줄 수 있겠느냐? 잠시만. 보상을 준다고? 그 순간 나의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 그래. 아니.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옥수수 여왕폐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 뭐든지 말만 해라.
여왕은 무척 자신감에 찬 듯한 표정을 말했다. 녀석들만 해치워 준다는 조건에 동의만 한다면 짐도 그대에게 걸맞는 보상을 제공해 주도록 해주겠다. 그럼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왕은 나의 표정에 심상치 않은 점을 느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뭐든지 말만 해봐라. 그럼 국리르 녀석을 잠시만 물러가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다시. 그럼 국리르 녀석을 잠시만 물러가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단둘이 있을 때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니. 여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국리르. 넌 잠시 물러나 있거라. 알겠습니다. 국리르가 떠나자마자 난 여왕에게 내 조건을 말했다. 그것은 바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여왕님! 이었다. 그러자 여왕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김가명. 여왕의 떨림은 당연했다. 분명 재물이나 다른 무언가를 바랄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고백이라니. 그러나 난 더욱더 강조했다. 말했잖아. 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내가 너무 짧게 줄여서 말했나? 난 있지. 널 보고 반해버렸어. 물론 내가 예쁘고 목소리만 좋은 것 빼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인간 세상을 지키면서 너에게 더 빠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점차 커진다면 마지막에 내 고백을 받아줘. 물론 너도 이후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말이야.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해도 내가 엄청나게 내 마음을 가져보기 위해 노력해 보일 테니까. 그러자 여왕이 한동안 말없이 날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알겠다. 여왕은 알고 있을까? 지금의 고백을 위해 난 수많은 목소리의 떨림을 마음 안으로 감추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만 해도 난 모르고 있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을 극복할 나의 원동력이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지 느끼게 될 줄은. 나의 옥수수 여왕님 1화 끝. 가명이가 되게 순수하고 귀엽죠? 고등학교 1학년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마음. 이번에는 네, 맞아요. 2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 2화까지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의 옥수수 여왕님 제2화. 그녀에게 받은 첫 임무. 소프라노의 고운 음색이 실려온 듯 허공을 가름. 네. 아니요. 아직 안 틀었어요. 네, 안 틀었어요. 아까 시작 부분에만 틀고 지금은 껐어요. 뭔가 소설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틀까요? 아까 그 노래? 좋아요. 소프라노의 고운 음색이 실려온 듯 허공을 가르며 나부끼는 노란 꽃잎 사이로 별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나에게 반짝임과 함께 시선을 던졌다. 마치 바이올린 설륜 같은 옥수수들이 바람에 천천히 출렁이며 드럼의 리듬처럼 느껴지고 플루트 소리처럼 가볍게 스치는 바람이 옥수수 밭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뭉게구름이 파란 하늘을 부드럽게 유영하며 밝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다. 햇살 아래 흔들리는 식물은 입가의 미소처럼 온 세상이 부드럽게 웃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닮아 우아하게 울리는 황금색 목소리가 주변을 일렁이게 하며 울려 퍼졌고, 검은색 신사옷을 차려입은 나와 햇살에 은은히 빛나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품위 있게 서 있던 그녀가 나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No, 안 돼, no. 마법소녀 그만. 잠에서 깨어나니 붉은 새벽빛이 희미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사람 대신 까마귀 새끼를 기르고 있는 것 같구나. 아침부터 시끄럽지 말고 밥 먹어. 엄마가 베개로 내 얼굴을 때리면서 말했다. 네. 난 비몽사몽한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달빛을 삼킨 듯한 신비로운 눈동자와 은하수를 휘감은 듯한 머릿결에 첫눈에 마음이 이끌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고백의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한 고백까지. 그런데 고백했던 그 장면 이후의 기억들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의 의미는 그녀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 승낙이 아니면 거절, 아니면 해피일 것인데 대체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일단 그녀와 만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직도 화장실에 있니? 얼른 준비해. 움직여야 할 시간이야.
하며 엄마가 재촉하자 나는 즉시 학교로 향했다. 그런데 두리번 그녀가 없다? 나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선생님, 제 앞에 있던 여자애 혹시 아직 안 왔어요? 아, 말이니? 이따가 출석 체크할 때 말할 거긴 할 건데 오늘 아파서 조퇴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 그녀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잠시만. 아파? 그녀가? 나는 놀란 눈빛을 하며 물었다. 대체 어디가 아픈데요? 어떻게 아픈 건데요? 곧 나올 수는 있나요? 진정하고. 감기 기운이 심해서 쉰다고 했으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 감기라니. 선생님의 말을 통해 걱정은 됐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안심이 됐다. 그 순간 번뜩 굉장한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떠올랐다. 아팠다니 걱정되는걸?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이기양양해지며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이야기 좀 가능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잠시 후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가졌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그 순간 탁! 선생님이 갖고 있던 출석부로 내 머리를 때려버렸다. 아야야. 선생을 물러봐?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네가 를 좋아한다는 거 이미 반에 소문이 나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알아들었어? 네. 역시 너무 과감한 시도였나? 나는 한우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제의 답변은 일단 미룰 수밖에 없나?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다. 선생님과 난 복도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검은색 옥수수 머리에 장식을 한 녀석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게 저번에 들었던 병든 옥수수에 침식되어 있는 사람? 하지만 이 상태를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은 아직 모른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휙! 쨍그랑! 시간아 멈춰라! 스탑! 노란색 단발머리를 흩날리며 창문 유리를 박살내고 돌진하는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자 모두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저 남자와 나, 그리고 저 괴물을 제외하곤. 역시 대단하십니다, 수호기사님. 단번에 오염된 녀석을 찾다니. 목소리가 설마. 나는 나의 놀라는 모습에 녀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국리레입니다. 녀석이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 얼떨떨하게 느껴 나는 애써 인사를 하며 녀석에게 말했다. 그래, 반가워. 그 순간 녀석이 우리한테로 달려들었다. 국리르는 기다란 쇠막대기를 들어 녀석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탁! 그러자 달싹 쓰러진 그의 모습에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해치운 건가? 나의 음성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국리르가 신중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닙니다. 이번 오염 옥수수는 매우 약한 녀석이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침식된 상태로 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우선 여왕님께 함께 가도록 합시다. 여왕님? 그렇다는 것은 설마? 덥석
난 국리르의 두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국리르. 그렇게 오염옥수수에 침식된 사람을 데리고 여왕의 집에 도착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인간계에서 여러 활동을 해야 돼서 임시로 집까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집이 어마어마하잖아. 노란색 벽돌이 잠시만요. 노란색 벽돌이 인상적인 2층짜리 주택은 마치 중세의 노란성을 옮겨놓은 듯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국리르는 초인종을 눌렀다. 여왕... 그 순간 덜컥 문이 열리며 말했다. 잠깐 국리르, 말하지 않았니? 녀석들이 어디서 들을지 모르니 여기서 나를 부를 땐 평범한 아이 부르듯이... 그런데 그녀는 날 보자마자 놀란 토끼 눈을 하여 사색이 된 듯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어떻게 여길... 그런데 그 순간 국리르가 무릎을 꿇은 채 두 눈을 감으며 말했다. 아리옵기 항송하지만 신 국리르, 오염옥수수 중 하나가 여왕님과 수호기사님이 계신 학교에 출연했기에 급하게 수호기사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폐하! 여왕 폐하! 그러자 여왕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모든 일에 예외란 있는 법. 그러나 여왕은 정색하는 눈빛으로 국리르에게 말했다.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분명한 죄. 추후의 벌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 나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근데 여왕 폐하, 아프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은 거야? 괜찮다. 신경 쓰지 말거라. 나는 애써 물어보면 그녀가 불편해할 것 같아 오염옥수수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주제를 옮겼다. 그 오염옥수수? 그건 대체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거야? 오염옥수수는 사람의 기억으로 들어가 그 안에 갇히게 만든다. 그 사람은 아마 오염옥수수가 만든 거짓된 기억 속에서 녀석에게 자신이 점점 삼켜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꿈속에서 해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다. 직접 해보면 알게 되겠지. 여왕은 오염옥수수 조각 중 일부를 떼어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수수 밖으로 거대한 기포가 뿜어져 나오더니 으아! 순식간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이 기포는 단지 소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다. 몸에는 해롭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 걱정 마라. 그럼 이 기포를 이용해 녀석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남아있는 소년의 의식이 그 기억에 분명 존재하고 있을 거다. 넌 그 소년을 구해내면 돼. 알았어. 그 전에 나는 손바닥을 펼치며 말했다. 잠깐만, 이걸 깜빡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몸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여왕님, 진심으로 걱정했거든. 그러자 확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번지더니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문 채 창백한 달빛 속에서 눈동자만이 말을 잃은 것처럼 반짝였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자의 서포트한 작전 성공이랄까? 그녀는 빨개진 얼굴을 한 채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말했다. 빨리 가라. 얼른! 여왕님의 수줍은 표정이 귀여워 상당히 만족감을 느낀 난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녀석의 기억으로 들어갔다. 쑥! 그런데 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본 녀석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다. 분명 명찰에 의하면 학년은 나랑 같아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말이다. 잠시 후 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긴 분명 내가 학교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순간 잘 도착하셨습니까, 수호기사님? 공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수호기사님은 스스로 녀석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소리로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을 뿐 그곳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랑 대화할 때는 당신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리지 않고요. 속마음으로 대화를 한다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벅벅벅 이야 잘못했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아!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난 재빠르게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쫓아갔다. 그런데 이건 대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남학생들이 손목과 발목에 커다란 수갑을 채운 채 경찰들에게 경광봉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걔가 원했던 꿈이라고? 공리르가 말했다. 녀석들은 꿈이나 소망을 욕망과 투과시킵니다. 아마도 저 학생들이 맞는 이유는 당한 학생의 분노와 연관이 있겠지요? 경찰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럼 단서가 나올 겁니다. 난 경찰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러자 경찰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공개했는데 이 녀석들의 죄를 모르다니 너 꿀꺽 제발. 그 순간 탁 경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경찰의 말을 듣고 나는 간신히 안심할 수 있었다. 경찰들의 세 줄에 묶인 사람들은 곤봉으로 찌르며 말했다. 이 녀석들은 모두 범죄자야. 영철님을 때리고 학대했던 녀석들이지. 이 녀석들은 평생 이곳에서 맞아야 해. 그게 녀석들한테 주어지는 벌이지. 그렇군요. 학대라. 분명 중요한 단서다. 그런데 영철이라. 어디서 얼핏 들어본 것도 같은. 그러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다. 나는 이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곧바로 던졌다. 그런데 혹시 영철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잘못하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는 질문이겠지만 정면 돌파만이 우선은 단서를 캐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경찰은 다행히 아무런 의심 없이 답했다. 영철님은 학교에 계시지. 거기서 수업을 듣고 계신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경찰 한 명이 날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며 말했다. 영철님이 매일 학교에 계시는 것을 이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서요. 아, 그렇죠. 영철님은 항상 학교에 계시죠. 그걸 제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 경찰은 한동안 쏘아붙일 것 같은 눈으로 뚫어지게 날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그런 이야기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난 그렇게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된다님. 어서 오세요. 잠시 후. 여기는 꿈속 공간이라서 그런지 학교 건물도 이곳 한 곳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학교와 모습이 왠지 모르게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훨씬 이곳의 건물이 낡아 보이는? 학교 앞에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근처 거리에서 멀리 학교를 쳐다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래도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바로 들킬 거야. 그때 국리르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호 기사님, 오염옥수수는 녀석의 기억 중 어느 한 사람으로 변장하여 녀석의 기억을 점점 더 삼키고 있을 겁니다. 알았어. 그런데 혹시 학교 앞에 경비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들키지 않을 좋은 방법이라도 알고 있어? 그건 그 순간 탁 누군가 내 등을 강제로 숙였다. 야, 이러다 들키겠어. 나는 고개를 돌려 녀석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는 선탠을 한 듯한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인 녀석이었다. 쟤는 대체... 난 녀석을 보자마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오염옥수수가 되어 있는 거였어. 하지만 일단 정확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 난 녀석에게 물었다. 저기 말이야. 혹시 학교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볼 일? 어렵다면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녀석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당연하지. 난 널 안전하게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이 임무가 있거든. 나만 믿으라고. 녀석은 학교 끝쪽으로 가더니 벽에 착 달라붙어 벽 하나를 다 채울 것 같은 커다란 바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내기 시작했다. 녀석은 날 보며 말했다. 자, 너도 어서. 나도 녀석을 따라 벽을 밀었다. 하나, 둘, 으쌰! 그러자 커다란 바위 틈새로 벽 사이의 구멍이 점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었다. 자, 빨리! 우린 시간이 없어 간신히 몸을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그대로 학교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녀석은 기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됐어! 우리가 해냈다고! 녀석이 손을 내밀자 난 마지못해 녀석의 손뼉을 쳐주면서 같이 기뻐했다. 그 순간 삑! 경비원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불며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며 말했다. 이 녀석들! 지각을 하고도 안 들킬 줄 알았냐? 녀석과 난 동시에 헐레벌떡 뛰었고 다행히 학교 안에 도착을... 학교 안이 왜 이리 그 순간 덜컥! 설마! 난 재빠르게 뒤를 돌아 문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게다가 내게 개구멍을 가르쳐줬던 녀석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분명 먼저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나다. 단서는 알아냈느냐? 여왕의 목소리가 시계에서 흘러나왔다. 그게 보다시피 학교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지? 네가 받은 손목시계는
통신 기능 이외에 라이트 기능까지 장비하고 있다. 시계를 돌려봐라. 이렇게 난 시계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엄청나게 밝은 노란 불빛이 시계에서 흘러나왔다. 학교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교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남은 의식이 존재할 곳은 엄청나게 밝은 곳밖에 없다. 알았어. 밝은 교실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어두워서 혹시 다치게 되면 현실에 영향이 있으니까 조심. 그 순간 난 손을 펴 귓가에 대고 말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조심하라고. 잘 안 들리는데요, 여왕폐하. 그러자 그녀가 내 말에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그냥 조심하라고, 김가명. 네가 다치면 우리한테도 막대한 피해라고. 난 일부러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 그러면 날 걱정해서 조심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당연하지. 당황한 그녀의 모습에 내가 미소 짓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난 사실 갑자기 어두운 학교 안에 있으니까 무서웠거든. 근데 여왕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훨씬 나아졌어. 그러자 잠깐 동안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이내 국리르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국리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호기사님. 계단 하나하나 안 다치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난 이 학교 어딘가에 있을 밝은 교실을 찾으러 나섰다. 내 집으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오고 있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것도 내 친구 행세를 하면서 그 시각 가명의 집. 누군가 가명이의 집 앞을 맴돌며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인가? 선택받은 수호기사가 살고 있다는 집이. 그 순간 덜컹거리는 철제경책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렸고 가명의 엄마가 나타났다.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가명의 친구인 김범찬이라고 해요. 범찬? 그 말에 가명의 엄마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말했다. 글쎄, 못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꺼내며 말했다. 그게 제가 아직 가명이랑 서먹서먹해서요. 가명이가 이걸 두고 갔더라고요. 그것은 가명이의 물건으로 보이는 필통이었다. 그 물건을 보던 가명이 엄마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더니 이게 가명이 거라고? 곧바로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다. 그래. 가명이 물건이야. 얘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물건을 떨어뜨리는지. 정말 고맙구나, 범찬아. 그렇게 범찬은 가명의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때 멀리 까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명이의 엄마는 별일 아닌 듯 신경 쓰지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그 까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떼거지로 모여서 가명이 집 근처 전깃줄에 앉아서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가명의 집을 감시라도 하는 듯이. 다시 난 시계의 밝은 노란빛을 따라 어두운 학교 안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갔다. 밝은 교실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꿀꺽. 난 긴장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빛에 의존해서 간다지만 어두운 학교 안을 혼자서 걷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수호기사가 되어 이런 일에도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녀와 영영 사귀지 못할 것이다. 그건 절대 용납 못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을까. 잠시 후 쏴. 교실 문 밖으로 새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반이 눈에 보였다. 좋아. 일단
들어가 보는 거야. 꿀꺽. 나는 긴장을 낮추기 위해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교실 안에는 소년으로 보이는 작은 학생이 있었다. 설마 저 녀석이... 그 순간 지지직 차고 있던 시계에서 국리르의 음성이 들렸다. 찾으셨나 보군요. 아마 수호기사님의 예상대로 저 소년이 오염옥수수에 침식당한 자의 본체일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데려가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기는 한데 주변에 오염옥수수가 없다는 게 무언가...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 아까 나한테 말 건 녀석이구나. 그렇지. 그러자 녀석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개구멍으로 같이 들어간 녀석과 피부색만 제외하면 무척 닮아 있었다. 국리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어떻게... 그러자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겠어. 학교에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있었는지 왜 건물이 이리 낡았었는지 말이야. 한영철. 어쩐지 익숙하다 그랬어. 옛날에 이 학교에서 사람이 죽었거든. 영철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영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넌 누군데? 난 가명이라고 해. 아까 전엔 고마웠어. 오염 옥수수한테 들킬 것을 대비해서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거지? 영철은 고개를 가로저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널 빼내기 위해 만든 가상의 존재. 난 걔와 달라. 성격도 소심해서 말주변도 없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 그런 존재를 내게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난 엄지로 내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안 그래? 난 있지. 난 가슴을 가리키던 엄지를 영철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원래 엄청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 정말이었다. 몇 년 전 따돌림을 딱히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말주변이 없어 소극적이었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자 다니고 있었지만 외로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 말을 계속 걸어주던 친구가 있었다. 자, 너 미술실에 책 두고 갔더라? 조심해. 은근 애들 중에 자기 책 없어지면 훔쳐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나도 비슷한 거 몇 번 당해봤거든. 고마워. 그 아이는 며칠 전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녀석이었다. 그 녀석은 말은 항상 부드러웠고 나 또한 그런 녀석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나 같은 것에 괜히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왠지 모를 짜증과 우울함이 더 몰려왔다. 그렇게 며칠 뒤 내 짜증이 결국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학교에 도착하기 10분 전 팍팍. 야, 그렇게 돈이 없으면 미리 챙겨 다니지 왜 맞고 그래? 아! 오는 길에 동네 고등학교 형들한테 걸려 돈을 뜯겨버렸다. 잠시 후 선생님이 내 상처를 봤지만 난 길에서 넘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양호실에서 상처 소독만 간단하게 한 채 교실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반 아이들은 몹시 놀란 듯 표정을 짓고 있었고 녀석도 그랬다. 너 상처가 무슨 일 생긴 거야? 학교엔 어떻게 온 거야? 그 상태로. 녀석의 말에 난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다.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니까. 별일이 아니긴. 상처가 이렇게 심각한데. 녀석이 상처난 내 팔을 향해 고개를 더 내밀자 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신경 끄라고! 그러자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미안. 내 말이
부담이 되었나 봐. 그러면 녀석이 날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다릴게. 네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줄 때까지. 하지만 난 녀석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렇게 다음 날 녀석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녀석이 꽤 멀리 살아서 차를 타고 부모님과 같이 등교를 하는데 다른 차와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했다. 죽었다고? 영철이가 정말 떠났다는 거야? 난 아직 녀석과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도 못했는데. 마음속에선 이 말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지나가 버린 일을 돌이킬 수도 없었다. 그저 뚝뚝뚝 그저 눈물로 마음속 스케치북에 미안해라는 글씨를 새겨놓은 것밖에는. 난 그날 뒤로 결심하고 말았다. 소극적이어도 좋으니 난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자고. 다시 현재. 난 가슴을 가리켰던 엄지를 영철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원래 엄청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 너도? 응. 그러니까 우리.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하지 않을래? 적극적이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끼리 말이야. 그때 똑똑 교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영철님, 저 학교 경비인데 혹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철은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국리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시계 밖으로 흘러나왔다. 수호기사님, 저 경비원이 오염 옥수수예요. 여긴 오직 영철이의 기억 안, 여기는 영철이의 생각이 현실이 된 세상. 자아를 가진 녀석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애초에 영철이가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곳에 자발적으로 올 리가 없다고요. 더구나 몸의 주위는 빙의된 상태라 잠에 빠져 있을 테니 기억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오염 옥수수는 우리가 기억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영철이의 기억이라도 먹을 생각인 거라고요. 뭐라고? 그게 가능해? 이론적으로 빙의된 영혼이 오염 옥수수와 함께 들어온 경우는 드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 덜컥 녀석이 문을 열려고 했다. 영철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쓱. 난 각오를 다짐하며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영철아. 잘 들어. 저기 밖에 있는 경비원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녀석은 널 해치우고 이 꿈속 공간인 이곳을 차지해서 온전히 네 자아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녀석을 막을 동안 어떻게든 이 학교를 벗어나. 알겠지? 이곳은 내가 만든 공간이니 얼마든지 가능할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난 수호기사 김가명. 원래 널 데려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부여받은 일을 꼭 성공시켜 점수를 따내야만 하거든.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한테 말이야. 그 순간 덜컥 녀석이 마침내 문을 열려고 하자 이야! 나는 재빠르게 달려들어 녀석을 넘어뜨렸다. 빨리 도망가! 어서! 난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영철이도 창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 순간 넘어진 경비원이 몸을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재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경비원은 몸을 양쪽으로 비틀더니 쫙쫙 몸에서 이상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 검은 액체는 스스로 모습이 변해가더니 스르륵
거대한 검은 옥수수의 몸을 가진 괴물로 변해버렸다. 난 역겨운 녀석의 모습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까만 옥수수가 이렇게 싫어진 적은 처음일 거야. 그러자 녀석이 짜증이 난 건지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난 다급한 표정으로 시계에 대고 말했다. 좋은 방법은 있는 거지, 국리르? 그런데 그 순간 쏴 하고 노란 불빛이 나오더니 스르륵 곧바로 내 손에 거대한 금빛 창이 생겨버렸다. 창? 그 순간 창에서 국리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는 꿈속에서 유일하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녀석을 제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호기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럼 네 힘은? 제 힘은 녀석에게 치명상을 입혔을 때만 발동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자동으로 방어망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순간에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녀석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란 이야기네. 나는 깊게 한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여왕님을 불러줘. 국리르. 그러자 여왕의 목소리가 시계에서 흘러나왔다. 또 이상한 말을 할 것이라면 끊어라. 나는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한테 통화하면 너도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다. 그거면 됐어. 그럼 한번 지켜봐줘. 나는 휘릭 하고 거대한 창을 최대한 멋지게 휘두른 채 여왕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름다운 여왕님께 내가 말로만 듣던 멋진 수호기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로만 멋진 수호기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창창창. 이렇게 나의 옥수수 여왕님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직접 소설로 확인하시고요. 이화는 일단 정말 뭔가 클라이맥스 시작 전이라서 뭔가 기대감이 충족되는 2화였습니다. 네, 블라이스에서 나의 옥수수 여왕님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창창창 창창창. 야식 땡길 시간이긴 해. 감사합니다, 패트릭 부님. 내일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